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스파인 부분 일반 촬영 한번 공부 시작해 보겠습니다. 바로 들어갈게요. C스파인, T스파인, L스파인, 그리고 세이크럼, 코식스 이 부분이 오늘 공부할 내용인데요. C스파인 같은 경우에는 목이죠, 목. 그러니까 제일 위에 C스파인 같은 경우에는 총 7개로 되어 있고요. 목 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T스파인 같은 경우에는 총 12개로 되어 있고요. 특징이 뭐냐면은 이 T스파인의 특징이 뭐냐면은 T1부터 T12까지 이 갈비뼈가 1번부터 12번까지의 갈비뼈가 다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빨리 그릴게요.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 내려가면은 L스파인이 나오고요. L스파인 같은 경우에는 5개로 구성이 되어 있죠. 좀 더 밑으로 내려가면은 이 펠비스가 나옵니다. 근데 지금 제가 다룰 거는 펠비스 안에 감싸져 있는 이 세이크럼하고 코식스를 살펴볼까 해요. 여기 위에 있는 게 세이크럼, 여기 밑에 있는 게 코식스. 이렇게 위에 C스파인, T스파인, L스파인, 그리고 세이크럼, 코식스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립을 굳이 하나하나 그렸죠. 오늘 공부할 거는 사실 립이 아닌데, 근데 이렇게 문제에서 물어볼 수가 있어요. 여기 있는 게 몇 번째, 어떤 뼈에 몇 번째 뼈냐,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뭐 위에서부터 하나하나 다 셀 필요 없이, 일단은 여기 립이 있네? 립이 있으니까 얘는 분명히 T스파인일 거야. 위에서부터 이렇게 영상이 다 보여주진 않을 거예요. 다 안 보일 거예요. 여기가 마지막으로 립이 연결되어 있네? 마지막 12번이었지? T12, T11, T10, T9. 이게 T스파인 9번째 뼈였구나 라는 것을 이렇게 잡아낼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거를 물을 때도 여기는 립이 없으니까 T스파인은 적어도 아니겠죠. 여기 위에 립이 마지막으로 끝나는 게 T10이니까 얘는 바로 L스파인일 거야. L스파인 1, 그 밑에 L스파인 2. 이 뼈는 L스파인 2번째 뼈였구나 라고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여기 위에 C스파인 7이라고 적어놨어요. 분명히 C스파인은 7개 있다고 적어놨는데 제가 여기 5개밖에 안 그려놨어요. C7, C6, 5, 4, 3. 이 1, 2는 어디 갔죠? 1, 2는 좀 특이하게 생겨서 제가 여러분들이랑 같이 그려보고 싶어가지고 여기 자리를 만들어 놨습니다. 이거 한번 그려볼게요. 먼저 C2부터 한번 그려볼게요. C2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좀 솟아 올라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생겼고요. 그 다음 C스파인 1 같은 경우에는 도넛 모양으로 생겼는데 이렇게 솟아 올라와 있는 C2를 감싸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얘네는 이름도 가지고 있습니다. C2 같은 경우에는 아식스라고 하고요. C1 같은 경우에는 아틀라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됐죠? 그리고 세이크럼하고 코식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방금 그렸는데 이거는 앞에서 뒤의 모습을 본 거고, 이 라테랄일 때는 어떻게 생겼냐? 라테랄일 때는 이 옆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좀 휘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하나, 둘, 이런 식으로 휘어져 있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얘네를 그냥 내가 여기가 세이크럼이고 여기가 코식스죠. 제가 세이크럼을 보고 싶다. 그러면은 머리 쪽으로 각도를 줘야 되고요. 세이크럼 말고 이제 코식스를 보고 싶다. 그러면은 다리 쪽으로 각도를 줘야 됩니다. 지금 제가 말하는 거는
라테랄에서 봤을 때의 이 라테랄 검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라테랄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옆으로 봤을 때 세이크럼하고 코식스는 이런 식으로 생겼으니 이 세이크럼하고 코식스의 AP를 검사할 때 세이크럼은 머리 쪽, 코식스는 다리 쪽으로 각도를 줘야 된다. 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CTL 세이크럼 코식스가 어떻게 생겼는지 살펴봤어요. 근데 이 문제랑 좀 연결돼 있는 이 주변 구조물도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C스파인은 목이죠, 목. 목 바로 위에 뭐가 있죠? 머리가 있어요. 이 머리가 있기 때문에 C스파인 같은 경우에 이 윗부분이 머리 때문에 좀 가려요. 지금 그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이 머리가 존재하기 때문에 C스파인 AP에서 이 윗부분 C1하고 C2, 다른 말로 아틀라스하고 아식스가 가립니다. 그래서 그 가리는 걸로 끝낼 거냐? 아니에요. C1하고 C2를 볼 수 있게끔 하는 그 검사법들이 있어요. 이런 검사법이 있고요. 지금 외우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이런 검사법이 있다는 것까지 그냥 한번 훑어보세요. C스파인 라테라 같은 경우에는 이 턱 때문에 좀 C1하고 C2가 가릴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충분히 턱을 빼준다. 빼면은 이제 C1하고 C2까지 전체적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C1에서 C7까지 이 목의 전체를 관찰할 수 있습니다.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여기가 C스파인이죠, 목. 잠깐만요. 우리 했던 얘기 한번 해볼까요? 여기 지금 요 스터넘을 없애볼게요. 이거 스터넘 없애고. 여기 지금 립이 시작되는 거 보이나요? 요렇게 시작되는 거 보이시나요? 그래서 얘가 T1이에요. 좀 더 내려가서 쭉 내려가서 여기 지금 립의 마지막 부분 보이시죠? 얘가 T12예요. 그리고 T12의 바로 밑에 있는 얘가 L인 L1, 2, 3, 4, 5. L이 총 5개 있고요. 그 밑에 펠비스가 있고 펠비스에 감싸져 있는 이 세이크럼이 있고요. 이 세이크럼과 좀 더 밑에 코식스가 있네요. 그죠? 제가 세이크럼하고 코식스 옆으로 그려줬던 거 기억나시나요? 이렇게 옆으로 봤을 때 얘네가 어떻게 생겼는지. 제가 아까 그렸던 대로 세이크럼은 약간 각도가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코식스는 이런 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세이크럼을 검사할 때는 머리 쪽으로, 코식스를 검사할 때는 다리 쪽으로 앵글을 주고 검사를 해야겠죠. 자, 다시 우리 원래 하려고 했던 걸로 돌아와서 이 C스파인 같은 경우에는 머리, 특히 이 뒤쪽에 있는 뒤통수 때문에 C1하고 C2가 잘 가려서 보여요. 그리고 그 대신에 이제 다른 검사법들이 존재를 했었죠. 뭐 오픈 마우스라든지. 라테랄에서는 이 AP와 달리 C1부터 C7까지 잘 보여요. 근데 조건이 있어요. 이 턱이 이 사람의 고개를 좀 숙이고 있다면은 이 턱이 여기를 가릴 수도 있겠죠. 요게 여기를 가릴 수도 있겠죠. 그래가지고 턱을 앞으로 빼줘야 돼요. 이 얘기를 하려고 했던 겁니다. C스파인 라테랄에서는 턱을 앞으로 빼줘서 C1부터 까지 전체적으로 관찰을 한다. 요거를 말하고 싶었고요. 그 다음 좀 더 내려오면은 어깨가 존재합니다. 어깨. C스파인 라테랄 같은 경우에는 어깨가 존재해서 이 C7이 잘 안 보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옆으로 봤을 때 이 어깨 참 걸그적거리죠. 이거를 잘 봐야 되는데 그래서 이 어깨를 밑으로 이렇게 좀 늘어뜨려줘요. 그래서 저는 검사할 때 그 C스파인 라테랄 검사를 할 때 어깨를 좀 늘어뜨리라는 얘기를 좀 하는 편이에요. 어깨를 늘어뜨려서 검사를 하는데 그래도 겹칠 때에는 다리 쪽으로 오도를 준다.
만약 자 C스파인 라테랄을 이렇게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검사를 하고 있는데 머리 쪽으로 하면은 C스파인 아래쪽 C7이 많이 가려지죠. 이렇게 다리 쪽으로 앵글을 주면은 더 잘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리 쪽으로 오도를 준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고요. 생각보다 힘이 드네요. 좀 더 힘을 내서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자꾸 왔다 갔다 해서 죄송한데 여기 참 걸그적거리죠. 이 부분에 굉장히 걸그적거려요. 이 C1하고 C2 같은 경우에는 이 머리 때문에 걸그적거렸다면은 C7이랑 이 바로 밑에 있는 T1, T2는 어깨 때문에 굉장히 방해를 많이 받고 있어요. 이것을 대체할 만한 검사도 이제 또 기가 막히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서비컬 소라식 CT 정션, 이 서비컬과 C쪽과 그 다음 허리 쪽, 소라식 쪽에 연결되어 있는 이 부분을 검사하는 방법. 물론 라테랄이고요. 서비컬 소라식 라테랄, CT 정션을 검사하는 방법은 스위머, 트위닝, 펠로우법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런 검사법이 존재를 하고 또 T스파인 라테랄에서 T1하고 T2가 잘 관찰이 안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팔에 가려가지고 이때는 팔을 좀 올려주셔야 돼요. 말 그대로 지금 얘네 때문에 이 T스파인이 이렇게 보이고 있는데 여기 얘네를 숨겨야겠네요. 잠깐만요. 얘네 이 T스파인이 지금 이 부분 때문에 굉장히 걸그적거려요. 그래서 팔을 올려주시면은 좀 더 관찰이 잘 가능합니다. 이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조금 더 내려가면은 L스파인의 만곡. 이 L스파인이 옆에서 보면은 좀 휘어져 있어요. 그래서 L스파인 AP를 검사하려고 보면은 이렇게 검사를 하려고 보면은 이 등이 많이 뜨거든요. 그래서 환자분 보고 이렇게 무릎을 좀 굽혀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면은 이 부분이 많이 가라앉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 얘기예요. L스파인 같은 경우에는 AP를 검사할 때 다리를 쭉 피는 게 아니라 굽혀가지고 이 만곡을 좀 해결한다 라는 거고, 펠비스 존재, 이 펠비스가 존재하기 때문에 L스파인 라테랄에서 좀 특별한 각도를 좀 주거든요. 이거는 조금 더 지나가서 하겠습니다. 왜냐면은 좀 지칠 것 같아요. 이거 빨리 요거를 해야지 여러분들이 아 진짜 국시랑 관련 있는 거 하구나 하면서 좀 더 집중을 할 것 같은데, 근데 여기서 중요하지 않은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왜냐면은 지금 여기 거를 잘 흡수를 해 주셔야지 밑에 있는 거를 좀 쉽게 따라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더 참고, 제가 아직 강의 시작한 지 13분밖에 안 지났으니까 조금만 더 힘을 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C스파인, T스파인, L스파인, 세이크럼, 코식스가 이게 어떤 식으로 생겼는지, 또 주변에 어떤 구조물들이 있기 때문에 뭐 어떤 검사법들이 더 있는지, 이때는 뭐가 잘 안 보이는지, 이런 것들을 그냥 한번 훑어봤어요. 그렇다면은 본격적으로 이제 국시에 나올 만한 거는 어떤 검사법들이 있는지 살펴볼게요. 전체적으로 AP 라테랄 오블릭은 기본이에요. 근데 제가 임상에서 일을 할 때도 그렇고 이 교과서를 보다 보니까, 이 문제집을 보다 보니까 좀 크게 안 다루는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이 오블릭 중에서 좀 중요하지 않아 보이는 거는 이렇게 뺄게요. 이렇게 뺐어요. 그럼 AP 라테랄 오블릭 중에서 요 세 개는 빠졌습니다. 그리고 이 C스파인하고 L스파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굽혀서 검사를 하는 게 있어요. 환자분 목에 기능적으로 이상은 없는지 이런 걸 확인하려고 환자분 천장 보듯이 고개를 들어주세요 라고 하면서 저희가 검사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플렉션, 익스텐션, 굽힘, 펴 검사가 있고요. L스파인에서도 마찬가지로 굽힘, 펴 검사가 있습니다.
그 다음 C스파인, T스파인, L스파인, 세이크럼, 코식스를 포괄적으로 전체적으로 보는 검사가 있는데 그거는 전체적인 홀스파인 검사입니다 라고 해서 이렇게 나와 있죠. 요 검사법도 있어요. 자, 비슷한 내용입니다. C스파인 AP 같은 경우에는 C1하고 C2가 뒤통수에 잘 걸려서 안 보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완하려고 이런 검사법이 있고요. C스파인 라테랄 같은 경우에는 이 라테랄 같은 경우에는 어깨 때문에 이게 어떻게 생겼냐면은 자, 어깨 때문에 라테랄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이 팔을 내리고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럼 라테랄 검사가 돼요. 어깨 때문에 여기 목하고 이 디텍터와의 거리가 생기죠. 요렇게. 그러면은 영상에서 확대가 일어나요. 확대. 그 확대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SID, FFD를 좀 이렇게 SID, FFD를 이렇게 좀 늘리면은 조금 더 이 확대를 방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원거리로 촬영한다. 180, 72인치로 했을 때 이렇게 확대를 좀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C7, 물론 C7 보여요. 근데 좀 더 잘 관찰하기 위해서 C7, T1, T2를 관찰하기 위해서 이런 검사법이 있습니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오블릭 같은 경우에는 좀 이따 뭔지 밑에서 하겠지만 포라멘을 볼 수 있어요. 포라멘. 근데 포라멘을 볼 수 있는 게 한 군데 더 있어요. 어디서? L스파인에서. L스파인 똑같이 오블릭에서 보는 게 아니라 L스파인 라테랄에서 포라멘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 T스파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좀 물리를 잘 못하기 때문에 그냥 뭐 힐 이펙트를 적용한다 이렇게까지만 그냥 설명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T스파인 AP 같은 경우에는 힐 이펙트를 적용을 했었고요. T스파인 라테랄 같은 경우에는 아까 어깨 때문에 T스파인의 위쪽 T1, T2가 잘 안 보이니까 어깨를 좀 든다, 팔을 좀 들어 올린다 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이 L스파인 같은 경우에는 AP 라테랄 오블랙을 할 건데 오블랙에서 좀 오블랙에서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는 게 C스파인 오블릭에서는 포라멘을 볼 수 있었지만 L스파인 오블릭에서는 포라멘은 관찰이 안 되고 대신에 강아지를 만날 수 있습니다. 스코티 독사인이라고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또 AP 라테랄. 그래서 지금부터 이 부분에 해당되는 거, 요 부분, 이 부분, 요렇게 저도 뭘 공부하는지는 알고 들어가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요렇게, 그 다음 이 전체적으로 홀스파인, 그 다음 세이크럼, 코식스 밑에서부터 다룰 거예요. 자, 진짜 마지막, 진짜 빨리 본격적으로 들어가고 싶은 건 이해가 되는데 이거를 한번 보면은 훨씬 문제 풀 때 많이 좀 헷갈리는 게 훨씬 더 편하게 문제를 풀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를 만들어 봤어요. 자, 보고자 하는 부위는 항상 영상에 중심이 있어야 돼요. 너무 당연한 얘기예요. 당연히 중심이 있어야겠죠. 제가 왜 굳이 얘기를 꺼냈냐면은 이거를 생각을 하면은 이 센터를 외울 필요가 없어요. C스파인 같은 경우에 뭐 이걸로 한번 해볼까요? 자, 이 C스파인을 이 영상의 중심에 잘 놔뒀다고 쳐볼게요. C4가 제일 중간에 있지 않나요? 보니까 이렇게 C4가 제일 중간에 있죠. C스파인 같은 경우에는 1, 2, 3, 4, 5, 6, 7 총 7개 중에 네 번째가 제일 중간이잖아요. 얘 중간에 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간에 있다는 거를 특성으로 생각을 하면은 이 센터를 외울 필요가 없어요. C스파인은 총 7개가 있기 때문에 이 7개의 센터의 가장 중심은 C4가 될 것이고 12개 중에 중간 T6가 될 것이고
L스파인 같은 경우는 뭐 L3 정도가 되겠죠. 이 교과서에서 근데 보니까 일리아 크레스트 위라고 표현하는 그 문제집도 많이 있더라고요. 아무튼 요거 이 센터 파악을 하는데 굉장히 유용하고, 영상의 중간에 있다면은 대칭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몸이 뭐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딱 자르면은 대칭이에요. 대칭. 여기에 이렇게 우리가 지금 스파인을 하고 있으니까 이 스파인도 그럼 대칭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얘를 정확히 중간에 놔두고 대칭이라고 생각을 해 봅시다. 그러면은 여기 딱 중간, 이 스피노스 프로세스, 물론 라테랄에서도 잘 보이지만 여기서부터 여기 끝까지의 거리, 이게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문제집을 보다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와요. 뭐 C스파인 가시돌기는 양쪽 어디서부터 같은 거리에 나타난다. 이거는 대칭이라는 그것 때문에 맞는 말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AP와 라테랄은 반듯하게, 우리 AP는 회복적 구조로 앞에서 뒤로 이렇게 똑바로 해서 검사를 하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이게 AP, 이게 앞모습이고 여기가 뭐 뒷모습이고, 여기가 이제 옆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이 AP를 제가 반듯하게 안 놔두고 뭐 요렇게 놔뒀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삐뚤게 놔뒀죠. 그러면은 앞에 모서리하고 뒤에 모서리가 겹치지가 않아요. 반듯하게 놔뒀으면은 앞에 있는 모서리하고 뒤에 있는 모서리가 겹치겠지만, 그죠? 네, 반듯하게 놔두면 겹치겠지만 이 좀 삐딱하게 놔두면 겹치지가 않아요. 그래서 AP 같은 경우에는 제대로 놔뒀다면은 앞, 뒤가 겹칩니다. AP 검사 시 앞뒤 모서리가 일치하고 왜곡은 당연히 없어야겠죠. 반대로 이 AP가 아니라 라테랄로 검사를 해볼게요. 이 라테랄에서는 앞, 뒤의 문제가 아니라 양 옆이 되겠죠. 그죠? 여기하고 여기. 내가 이렇게 라테랄을 요렇게 안 놔두고 요렇게 삐딱하게 놔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이 요쪽하고 요쪽, 이 양 옆이죠. 제가 여기를 이렇게 AP라고 했으니까 이 양 옆의 모서리가 일치를 해야 돼요. 라테랄 검사 시에는 양쪽 모서리가 일치를 하고 왜곡이 없어야 됩니다. 됐죠? 그리고 이 굉장히 요즘 또 민감한 문제인데, 방사선의 콜리메이션을 잘 해줘야 돼요. 조사야. 지금 제가 여기서 보고자 하는 거는, 지금 제가 영상을 보면서 얘기를 할까요? 여러분 얼마 안 남았습니다. 조금만 힘을 내세요. 지금 이게 T스파인이에요. T스파인 영상인데, 지금 제가 보고 싶은 거는 립이 아니라, 이 갈비뼈가 아니라 T스파인이죠. T스파인만 잘 보여주면 되는데 쓸데없이 막 요렇게 다 해가지고 그 립까지 싹 다 보여줄 필요가 없죠. L스파인에서도 L스파인 AP가 여기 있어요. 그냥 L스파인만 이렇게 잘 보여주면 되는데 이렇게 넓게 가지고 복부 전체를 보여줄 필요가 없죠.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T스파인 AP 검사 시 립이 최대한 보이도록 조사야를 크게 해야 된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이것도 복부가 최대한 보이도록 조사야를 크게 해야 된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이게 전부 다 문제집에서 가지고 온 문장들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좀 기억을 하고 조금만 쉬었다가 바로 여기 들어갈게요. 조금 이따가 뵐게요. Very next evening. 본격적으로 위에 거 정리 다 했으니까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C스파인 AP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1번. 척추 원반 인터벌테브랄 디스크가 열려 보이도록, 이 처음 문장부터 막히죠. 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먼저 이 인터벌테브랄 디스크라는 거는 여기를 말해요. 여기를 말하는데,
이거를 C스파인 AP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수직 입사를 했을 때는 이런 모습으로 나와요. 수직 입사했을 때는 만약에 머리에서 다리 쪽으로 각도를 준다고 쳤을 때는 이런 식으로 나오고요. 반대로 다리에서 머리 쪽으로 준다고 한번 쳐볼게요. 각도를 머리 쪽으로 쭉 이게 펼쳐져서 보이는 거 확인할 수 있죠. 말 그대로 이 인터버테브랄 디스크를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는 다리에서 머리 쪽으로 각도를 줘야 됩니다. 한마디로 머리를 향해서 15에서 20도 정도 각도를 줘야 된다는 얘기고요. C스파인 같은 경우에는 총 7개의 뼈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7개가 AP에서 모두 나타나는 게 아니죠. 모두 나타나는 게 아니라 머리가 있잖아요. 머리. 특히 이 뒤통수 때문에 C1하고 C2, 아틀라스, 아식스는 잘 관찰이 되지 않아요.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오픈 마우스법이 있고요. 오토넬로법이 있고요. 그 다음 저드법, 펀치법이 있습니다. 자, 가시돌기는 양쪽 척추 고리에서 이렇게 아까 전에 설명했다시피 같은 위치에 있습니다. 요거 방금 전에 설명했던 그 대칭 얘기예요. 같은 거리에 있고요. 자, 오픈 마우스 한번 가볼게요. 아까 전에 방금 전에 했을 때 AP에서 C1하고 C2를 볼 수가 없었잖아요. 입을 벌리고 C1하고 C2만 볼 수 있게끔 하는 검사법이 바로 이거예요. 입을 크게 벌려서 혀를 아래쪽으로 고정시키려고 환자분 소리 내보세요 라고 하면은 이게 본인도 모르게 죄송합니다. 본인도 모르게 혀를 이제 아래쪽으로 내리게 돼 있거든요. 아무튼 그 검사고요. 이거를 통해서 오돈토이드 프로세스, 다른 말로 댄스 또는 아틀라스, 아식스를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C1이고 얘가 C2가 되겠죠. 이 부분이 C2의 이 부분이 오돈토이드 프로세스고요. 이 C1이 감싸고 있고, 이거를 말하는 거고요. 또 교과서에 이 문제집에 많이 나왔던 내용이 이 AML, 그러니까 인중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그 부분이 디텍터의 수직이 돼야 돼요. 이거를 뭐 좀 더 풀어서 이 문장이 문제집에 많이 나왔어요. 이 위의 이빨의 아래쪽 끝, 이 위의 이빨의 아래쪽 끝하고 위의 이빨 아래쪽 끝하고 이 꼭지돌기 끝을 이은 선이 카세트의 수직이 되게끔 위치시켜라. 요것도 같은 표현이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좀 더 내려가서 C스파인 AP 같이 생겼죠. 근데 C스파인 AP 같이 생겼는데 얘는 이 C1하고 C2가 신기하게 보여요. C스파인 AP에서는 C1하고 C2하고 안 보여야 되는데 이 자세히 보니까 여기는 이제 이빨이 이 턱이랑 밑에 이빨이 확실히 보이죠. 여기도 이 턱의 마진이 확실히 보이죠.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막 씹는 것처럼 계속 입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계속 막 씹는, 말 그대로 추잉 모션. 저작 운동을 시켜가지고 그러면은 막 이렇게 하면은 제 손가락이 움직이는 것처럼 해서 이 글씨 읽을 수 있죠. 일부 전체 목뼈의 글씨 보이시죠? 이것처럼 이렇게 흐려진 음영을 만들어 가지고 C1하고 C2가 가려져 있었는데 이거를 잘 관찰할 수 있게끔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오토네예요. 그리고 저드하고 펀치법, 이거는 저도 한 번도 그 검사를 안 해봤는데요. 우리 머리 쪽에 보면은 많이 들어봤겠지만 뭐 포라멘 로톤덤인가? 그 뭐라고 했었죠?
MENTUNDUM. 이게 뭐 정원공, 큰 구멍, 포라멘 로턴덤이라고 읽었던 것 같은데, 이 구멍을 통해서 이 C1하고 C2를 보는 방법이 있어요. 말 그대로 여기 구멍 보이시죠? 구멍. 이 구멍을 통해서 이 C2에 있는 오돈토이드 프로세스, 다른 말로 댄스를 관찰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제가 일단 그 구멍이 어디 있는지 보여드릴게요. 이거 머리입니다. 머리 이 뒤쪽에 보면은 이렇게 이제 다 없앨게요. 잠깐만요. 없애고 여기 구멍 보이시나요? 여기 이렇게 이 구멍을 통해서 아까 가려졌던 이 구멍을 통해서 가려졌던 C1하고 C2를 관찰한다고 하네요. 자, 포지션은 저도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얘가 멈춘 것 같네. 잠깐만요. 포지션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똑바로 누워서 하는 방법도 있고 엎드려서 하는 방법도 있어요. 한마디로 얘는 AP가 되고 얘는 PA가 되겠죠. 이 저드법이 엎드려서 하는 거래요. 저도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얘 PA, 엎드려서, 저드, 자빠졌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나? 아무튼 자빠지면 보통 엎드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프롬, PA, 펀치, 이 앞에 있는 사람 펀치를 날렸어요. 그러면 안 되지만 펀치를 날려면은 똑바로 눕게 되겠죠. 슈파인, AP 이렇게 외우면은 좀 더 낫지 않을까요? 아무튼 이런 방법이 있고요. 너무 질질 끄는 것 같아서 조금만 속도감을 내겠습니다. 그 다음 C스파인 라테랄 같은 경우에는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이 팔을 내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어깨 때문에 목하고 디텍터 사이에 거리가 많이 생기겠죠. 그래서 이거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 SID, FFD의 거리를 원거리로 180cm, 다른 말로 72인치로 검사를 한다. 그리고 똑같아요. 척추 원반 기억나시죠? 아까 AP에서 요렇게 보였던 부분, 이게 라테랄에서 보면은 이 척추 사이에 이 공간, 여기 공간 굉장히 잘 보이죠? 라테랄에서 요거를 확인할 수 있고, 가시돌기, 스피노스 프로세스도 굉장히 잘 보이죠? 요 골절 유무를 확인한다. 그 다음 C스파인 라테랄 같은 경우에 어깨를 으쓱하고 올리는 게 아니라 최대한 느려뜨려서 C스파인 C1부터 C7까지 전체를 관찰할 수 있다. 요 얘기고요. 단 C7하고 T1, 2 같은 경우에 어깨 때문에 잘 보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 CT 라테랄을 보는 검사법, 이 CT 정션을 보는 검사법 뭐가 있었죠? 스위머, 그 다음 트위닝, 펠로우법이 있습니다. AW 글씨체가 좀 그러네요. 아무튼 이 검사법이 있습니다. 자, 바로 나왔네요. 이 검사법은 C7, T1, T2가 어깨 때문에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이 검사법이 있는 거예요. 이 CT 정션을 보는 거고, 엑실라로 이게 무슨 말인지 저도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근데 책에 보니까 이 수평입사라고 돼 있네요.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환자의 팔은 디텍터의 반대쪽이 아니라 디텍터 쪽에 팔을 올린 거 보이시죠? 디텍터 쪽을 올려주시고, C7이 그래도 숄더와 겹친다. 그럴 경우에는 다리에서 머리 쪽이 아니라, 그럼 팔 때문에 더 안 보이겠죠? 머리에서 다리 쪽으로 앵글을 줘야지 좀 더 잘 보입니다. 제가 삭제를 많이 해서 잠깐만 홈으로 가서 얘를 원상 복구 시켜야겠어요. 잠깐만요. 얘를 어떻게 하죠? 원상 복구를? 모델
그냥 껐다가 다시 낄게요. 죄송해요. 자, 이 C1, C7, T1, T2가 잘 안 보여가지고, 뭐, 이렇게 해도 원래는 보여야 되지만 잘 안 보여가지고, 다리에서 머리 쪽으로 하니까 더 안 보이네요. 머리에서 다리 쪽으로, 이렇게 각도를 다리 쪽으로 줘야지 좀 더 잘 보이는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C스파인 오블릭. C스파인 오블릭 하니까 바로 떠오르는 게 있어야 돼요. 척추뼈 사이 구멍. 이 포라멘이었죠. 근데 이 포라멘이 책에 보면은 두 개가 나와요. 하나는 인터볼테브랄 포라멘이 나오고요. 하나는 트랜스버스 포라멘이 나오는데, 지금 여기 보여주는 이 포라멘, 요거거든요. 이거 C스파인 오블릭 영상. 이 포라멘은 트랜스버스 포라멘이 아니라 인터볼테브랄 포라멘이에요. 그래서 C스파인 오블릭에서 관찰할 수 있는 거는 인터볼테브랄 포라멘은 관찰할 수 있지만 이 트랜스버스 포라멘은 관찰하기가 어렵고, 절반 정도 몸을 경사지게 한 다음에 아까 AP에서 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 척추 원반이 열려 보이도록 머리 쪽으로 한 15에서 20도 정도 준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자, 이 인터볼테브랄 포라멘을 볼 수 있는 게 하나 더 있었어요. 어디였죠? L스파인 오블릭이었나요? 아니죠. L스파인 라테랄이었죠. L스파인 라테랄 영상이 여기 있어요. L스파인 오블릭에서는 이 구멍이 안 보여요. 근데 L스파인 라테랄에서는 여기 구멍이 보이죠? 요렇게 구멍이 보여요. 마찬가지로 이거 먼저 해볼게요. L스파인 라테랄에서도 마찬가지로 인터볼테브랄 포라멘을 관찰할 수 있다. 그 다음 이 트랜스버스 포라멘은 관찰하기가 힘들다. 자, 인터볼테브랄 포라멘을 관찰할 수 있대요. L스파인이 총 5개 있으니까 포라멘도 5개가 보여야 되는데 5개 중에서 가장 마지막 허리의 인터볼테브랄 포라멘은 비스듬히 촬영되기 때문에 관찰하기가 힘들대요. 이거 나중에 한번 짚어볼게요. 자, 이제 C스파인 마지막입니다. C스파인 펑션 스터디. 펑션을 한국말로 하면은 기능이죠. 이 C스파인이 제대로 된 기능을 하는지 안 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굽힘과 핌 검사를 합니다. 이 플렉션, 굽힘 검사와 익스텐션, 핌 검사가 있는데요. 라테랄에서 검사를 하기 때문에 라테랄 확대 방지하기 위해서 SID 원거리 180cm 72인치로 검사를 똑같이 하고요. 그 상태에서 환자분 머리를 숙여주세요. 머리를 쭉 이렇게 천장 보듯이 들어주세요. 이렇게 이런 거를 하면은 이 기능적인 운동성을 평가할 수 있고요. 근데 막 응급실에 교통사고 나가지고 막 목뼈가 부러진 것 같아요. 그런 환자한테 환자분 고개 숙여보세요, 고개 드세요라고 할 수가 있나요? 안 되죠. 골절 환자는 진행하지 않아요. 이런 식으로 숙여주세요, 들어주세요, 플렉션, 익스텐션 요 얘기고요. 여기 이 스피노스 프로세스 있잖아요. 이거의 간격이 좀 달라져요. 숙이니까 이 스피노스 프로세스의 간격이 늘어나죠. 반대로 이 고개를 뒤로 젖히니까 익스텐션 하니까 이 간격이 좁아지죠. 요 얘기예요. 익스텐션 할 때는 좁아지고 그 플렉션 할 때는 넓어진다. 그리고 척추관 보통 기능하고 운동성 이렇게 합쳐서 얘기를 하는데 굳이 나누자면은 익스텐션은 기능, 플렉션은 그 운동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춘다는 점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T스파인 AP에서 안타깝게도 제가 물리를 되게 못해요. 그래서 그냥 교과서에 나와 있는 대로 알려드릴게요. 힐 이펙트 효과를 적용한대요. 일정한 농도로 획득이 가능하고 등뼈의 상부 같은 경우에는 양극이니까 잠깐만 죄송해요.
헷갈리네. 빨리 찾아볼게요. 양극 쪽이 등뼈의 상부가 오게끔 하고 음극 쪽이 등뼈의 하부가 오게끔 해서 이 관용도가 넓어야 되고요. 심호기 후 검사를 진행하도록 합니다. 그럼 이게 나온대요. 죄송합니다. 제가 물리를 잘 못해서 이렇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T스파인 라테랄 같은 경우에는 호흡을 좀 온화하게 진행을 한대요. 온화한 호흡. 그리고 T스파인 위에 T1하고 T2 같은 경우에 어깨 때문에 가리기 때문에 어깨 음영과 잘 겹쳐서 묘사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팔을 거상시켜요. 뭐가? T1하고 T2가 잘 안 보이기 때문에 팔을 거상시켜서 검사를 한다. 이 L스파인 같은 경우에는 아까 설명했다시피 이렇게 되게 이런 식으로 뜨기 때문에 무릎을 굽히면은 요 뜬 게 좀 가라앉거든요. 그래서 무릎을 굴곡시켜야 되고요. 라테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중요한 게 나와요. 라테랄 같은 경우에는 위에 기억나나요? 요거 제가 설명하다가 좀 더 내려가서 하겠다고 한 거. 펠비스가 존재해요. 펠비스 요렇게 펠비스가 존재하기 때문에 각도를 줘야 돼요. 결론부터 얘기를 하면은 다리 쪽으로 남자는 5도, 여자는 8도 주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여기 펠비스 이 엉덩이가 있잖아요. 이게 남자예요. 이게 여자예요. 남자의 골반 이렇게 누웠어요. 누웠는데 이렇게 반듯하게 누워진 게 아니라 밑에 물론 지금 보조기구가 있어서 해당 사항은 없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펠비스가 있기 때문에 모양이 요렇게 되겠죠. 약간 요렇게 좀 올라가겠죠. 펠비스가 요렇게 있으니까 이렇게 올라간단 말이죠. 그래서 스파인의 배열도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약간 요렇게 될 거예요. 이 엉덩이 때문에 뜬다는 얘기죠. 여자도 마찬가지로 뜰 거예요. 근데 남자하고 여자의 차이가 뭐냐? 여자가 조금 더 골반이 크기 때문에 여자가 조금 더 많이 기울어져요. 이런 식으로 좀 과장해서 그렸지만 그래서 앵글을 줘야 돼요. 앵글을. 그냥 이런 식으로 입사를 시키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입사를 시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남자는 한 5도 정도 여자는 한 8도 정도. 왜? 여자가 좀 더 골반이 크기 때문에 좀 더 경사지게 배열이 되기 때문에. 이해가 돼요? 그리고 비스듬히 검사가 되기 때문에 마지막 허리의 인터벌테브랄 포라멘은 비스듬히 검사가 되기 때문에 관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요거를 좀 잘 이해를 했으면 좋겠네요. 자, 다리 쪽으로 여자는 8도, 남자는 5도. 그 이유는 골반 때문에 똑바로 이렇게 배열이 되는 게 아니라 똑바로 배열이 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똑바로 배열이 되는 게 아니라 경사지게 배열이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앵글을 준다. 요거를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 L스파인 오블릭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L스파인 오블릭 같은 경우에는 C스파인 오블릭에서는 인터벌테브랄 포라멘, L스파인 라테랄에서도 인터벌테브랄 포라멘, L스파인 오블릭에서는 포라멘 대신에 뭘 만나죠? 강아지 이름은 스코티 독사인. 요 스코티 독사인을 만날 수가 있어요. 구간부 이 절반 정도
그 구부러지게 한 다음에 절반 정도 이렇게 거상을 시킨 다음에 검사를 하는데요. 이게 L스파인 오블릭 영상이에요. 이 잘 찾아보면은 요렇게 생긴 조금 억지스러운 느낌도 있지만 뭐 별자리도 그렇잖아요. 좀 억지스럽잖아요. 이것도 이 강아지 모양, 이 강아지 모양의 해부는 여기에 잘 나와 있습니다. 요거 중요해요. 그러니까 외울 때 꼬리는 뭔지, 몸은 뭔지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요 모양은 뭔지, 이렇게 튀어나온 것은 뭔지 이런 식으로 외우세요. 뭐 영상 없이 이 스코티 톡사인의 귀 부분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 뭐 이런 거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렇게 여기다가 구멍 뚫어 놓고 A, 여기다가 구멍 뚫어 놓고 B, A는 뭐뭐다, B는 뭐뭐다 이런 식으로 물어보니까 요거 반드시 외워주세요. 그 다음 C스파인에서도 했다시피 L스파인에서도 기능 검사가 있는데요. 말 그대로 여기에도 플렉션하고 익스텐션이 있고 요거 한번 그냥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상은 이렇게 굽혀서 이렇게 생겼고 새우등처럼 이렇게 말아보세요 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굽혀서 이렇게 되고 또 얘는 익스텐션이 되겠네요. 자, C스파인, T스파인, L스파인까지 검사를 했어요. CTL을 한 번에 보는 검사가 있어요. 걔가 뭐냐, 한 번에 전체적인이라는 의미를 가진 홀스파인 스터디를 할 겁니다. 홀스파인도 마찬가지로 AP하고 라테랄이 있어요. 자, 요 문장 한번 읽어볼게요. 요 문장. 이거를 읽기 전에 요거를 보여드릴게요. 실습가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 CTL을 한 번에 찍으려고 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 뒤에 있는 이 디텍터 보여요? 디텍터? 그러니까 옛날로 따지면 필름이겠죠? 필름은 이만한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부 다 담아야 돼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부 다 담아야 돼요. 디텍터 크기는 이만한데. 그래서 이거를 설정을 해줘요. 아, 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찍을 거라고 기계에서 설정을 해줘요. 기계에서 설정을 하면은 한 번, 두 번, 세 번에 나눠서 검사를 한 다음에 얘가 합쳐요. 이 장비가 한 번, 두 번, 세 번 검사했던 거를 합쳐줘요. 그래서 한 번, 두 번, 세 번 검사했던 거를 합친 다음에 나온 영상이 바로 요 영상이에요. 이게 문제집에 요런 문장이 있더라고요. 이 디지털 레디오그래피로 검사할 때는 2에서 3회 촬영한 다음에 영상을 합성한다. 요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만들어 봤던 거고요. 자, 건강한 사람의 척추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생겼어요. 일자로. 근데 이렇게 S자로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내가 이 사람의 앞모습이나 뒷모습을 봤기 때문에 이 사람이 옆으로 휘었다는 거를 알지. 만약에 이 사람을 제가 옆에서 바라봤어요. 옆에서. 이거를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요? 이런 식으로 휜 사람을 봤어요. 이런 식으로 휜 사람. 지금 제가 앞에서 뼈가 이런 식으로, 척추가 이런 식으로 휘어져 있는 사람을 봤는데 이 사람을 제가 옆에서 봤다고 쳐봐요. 휘어진 게 잘 보이나요? 앞에서는 잘 보이지만 옆에서는 휘어진 게 잘 안 보이죠? 이런 식으로 굽은 거를 스콜리오시스라고 해요. 스콜리오시스. 스콜리오시스는 AP에서 검사를 하고 저희가 판독을 하는 건 아니지만 그 AP에서 스콜리오시스를 판독을 하기 위해서는 이게 얼마 이런 거를 기준으로 하는 뭐 콥스 앵글 뭐 이런 게 있나 봐요. 지금 카메라 배터리가 얼마 안 남아가지고 잠깐만요. 끊어가야 되나? 반대로 이 앞으로 휜 거, 뒤로 휜 거, 이 키포시스, 로돌시스가 있는데 얘는 요렇게 앞뒤로 휘었어요. 앞뒤로 휘었는데 제가 AP에서는 앞뒤로 휘었는지 안 보이죠? 옆에서 보니까 앞뒤로 휜 게 보이죠? 그죠? 그래서 라테랄에서는 로돌시스하고 키포시스를 관찰할 수 있습니다. 요거를 보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리고 세이크럼하고 코식스가 있는데 라테랄 같은 경우 먼저 해볼게요. 얘 수직 입사해주고요. 콜리메이션 당연히 최소화해줘야 되고요. 세이크럼 같은 경우에 아까 제가 그림 그렸었죠. 요런 식으로 생긴 거 그림 그렸었죠. 머리 쪽 세이크럼을 보려면은 머리 쪽 15도. 그 다음 코식스를 보려면은 다리 쪽 10도. 근데 이게 엎드려서 검사를 한 번도 저는 해본 적이 없지만 교과서에서 물어봐요. 이 사람이 지금 여기를 하고 있죠? 이 사람이 요렇게 이런 식으로 누워있다고 생각을 했을 때는 이런 식으로 누워있었다고 생각을 했을 때는 머리 쪽으로 15도, 다리 쪽으로 10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었지만 이 사람이 엎드렸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엎드렸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엎드렸다면은 이 세이크럼을 보려면은 지금 여기가 머리고 여기가 다리잖아요. 그리고 엎드려 있잖아요. 세이크럼을 보려면은 다리 쪽으로 15도, 코식스를 보려면은 모양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머리 쪽으로 10도. 이 크기는 변하지가 않지만 방향이 변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다시 똑바로 해서 다시 죄송해요. 이렇게 버벅거리지? 세이크럼 같은 경우에는 엎드려 있을 때는 머리가 아니라 다리 쪽으로 그대로 15도. 코식스 같은 경우에는 머리 쪽으로 10도. 이런 식으로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만든 거는 다 끝냈거든요. 아무튼 이거 보고 좀 스파인 부분이라도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급하게 좀